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추적할 사건은 바로 메르스입니다. 불안하긴 하네. 나도 마스크 껴야 되나? 걱정이 되기는 하죠. 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명의 사망자뿐 아니라 3차 감염자마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점권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3차 감염 발생했습니다. 3차 감염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사망자가 2분이 발생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던 그 3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던 환자분 중에서 2명의 그런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3차 감염자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이제 지역사회의 확산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우려가 되는 점은 그 최초 확진 환자가 그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약 한 열흘 동안에 걸쳐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 환자가 방치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병실은 물론이고 같은 병원에 있는 많은 그 환자들 또 내방객들에게도 바이러스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좀 더 면밀하게 접촉자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걱정했던 이 사태인데요. 이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게. 그런데 이 3차 감염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3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3차 감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은 그 최초 확진 환자로부터 그 접촉자들에게 감염이 전파가 되면 이제 그 경우는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역을 잘하게 되면은 2차 감염자로 차단을 하게 돼서 성공적인 그런 방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2차 감염자로부터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역학조사가 상당히 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역학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3차 감염자가 그동안에 없거나 또는 한 건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환자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중동에서도 3차 감염 사례가 더 많았을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차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다라는 그런 이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기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1차 감염자가 생기고 3차 감염 발생까지 좀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좀 이례적으로 좀 짧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확진 환자가 그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확진 판정받기까지 한 열흘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많은 그런 이 노출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수의 그런 이 환자들 또 간병인들 또 가족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3차 감염자가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정곤 기자, 네네. 가장 또 걱정했던 사태가 이제 사망자가 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확진 환자 가운데 위독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추가로 또 이러한 그 사망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기존에 본인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앞으로 이 추가로 또 사망자가 나올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망자가 나온 이후부터 이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브리핑에서 5명의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독하다는 표현을 써야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그 고령 분께서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 나온 건 3분이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환자 순번으로 보면 예. 3번, 14번, 16번 번호로 해서 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름을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이 3분이 상태가 발생한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번째까지 네. 환자가 발생했는데 1번 환자가 이제 첫 번째 확진 환자고요. 그래서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남자 76살인데요. 5월 21일 날 확진이 됐고 그 첫 번째 그 확진 환자와 동일한 그 병원에서 그 병실을 같이 사용한 그분으로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14, 16번 환자분은 비교적 젊습니다. 남자분인데 35살이고요. 그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40살입니다. 그렇게 고령이 아닌데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 그 김우주 교수, 감염내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위험하신 분들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50살 이상이신 분들하고, 그다음 평소에 폐질환, 그리고 호흡기 같은 곳에 만성 질환이 있는 분, 그다음에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이 3가지의 가 가장 지금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에 앞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3차 감염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좀 많이 말이 다르더라고요. 이유는 메르스가 생긴 지 발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발생이 돼서 그 세계보건기구나 정확한 연구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3차 감염, 그러니까 도식상의 3번째 감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분들은 있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우디에서 한 건 있었고 중동에서 드물지만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제 메르스와 관련해서 확산세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뚫린 방역 체계. 초기 대응이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에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셨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초기 대응이 잘못되는 원인이 어떤 건가요? 시스템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미국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그 사우디를 다녀온 그 분이 고열 증상이 있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응급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내가 사우디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바로 본격적인 그런 이 환자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2건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환자를 진료할 때 얼마나 많이 정보를 환자로부터 얻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갖고 또 국민들에게 해외 여행객들에게 알려왔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분이 고열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자기 여행력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나중에 4번째 병원에 가서야 내가 바레인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이제 보건당국에 신고가 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열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환자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점에서 놓쳤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방역에 있어서의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출됐던 사람들이 어쨌든 아주 정교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기억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건지 또는 어디 갔었는지 그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때마다 새로운 이 병 대상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방역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숨진 두 분이나 이 3차 감염자들이 아예 우리 방역 체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더 네.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 관리 체계가 아직까지는 지금 주의 단계인데 오정곤 기자, 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적으로 지금 경계 단계로 네. 그 현 단체장이 경계 단계로 이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지금 메르스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 총리 대행 주제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릴 때만 해도 이 수준이 좀 한 단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오후 2시에 문현표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현재 단계, 주의 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그 국민들이 그 메르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국민 감정과 그 보건복지부에서 대응하는 단계의 온도차가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있는데요. 현재 그 보건복지부는 주의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염병의 그 단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주의가 있고 경계가 있고 심각이 있는데 예. 그 주의 단계는 부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고 경계 단계로 가면 각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심각 단계는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돼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3차 감염이 있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현재 이렇게 그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차 감염이 이제 현실화됐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드는 게 현실인데요. 지금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격리자 1,000명이 넘을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격리 병실은 충분한 건가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스와 신종플루 이유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17개 이 광역 그 자치단체에 그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국가지정 격리 병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약 한 100여 개 정도의 이 병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국가지정 격리 병실에서는 말 그대로 확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확진 환자를 통해서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병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격리 시설은 그 환자는 아니지만 접촉자로서 좀 우리가 좀 추후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활용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음압 시설보다는 그냥 외부와 밀폐된 단절된 그런 정도의 시설만 있으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확진 환자 자체가 예. 25명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국가지정 격리병실을 가지고는 환자 진료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지역사회로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환자 발생이 될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이 국가지정 입원 병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점 병원이라든지 별도의 지정 병원을 국가가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 밀폐된 그 외부와 좀 단절된 그런 병동을 이 메르스 환자들만을 위한 이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예. 것입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이제 준비가 돼 있다면 다행인데요. 뭐 특히 이제 지역기관 같은 경우에 지역병원들 같은 경우에 메르스 치료 시설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지역병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치료 시설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음압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상당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이 이제 음압이라는 건데요. 네. 예.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거고 또 그런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의 이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정근 기자, 짤막하게요. 지금 이 의료진이나 그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이나 아니면 의심 증세가 있었던 환자들이 당국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됐다는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이 격리되고 있는 이제 환자들이 수백 명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나 자가에서 격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가 격리자 중에 이제 시설 격리를 권장을 했는데 잘 안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일반 환자들이, 그 의심 환자들이. 그 이유는 괜히 갔다가 그
병에 더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저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감염법 예방법 41조를 들어서 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격리를 거부하면은 벌금 300만 원을 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제 상황이 아니고 권고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설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까지 750여 명 가운데 자가에 있는 분들이 한 650여 명 정도 되고요. 시설에 한 100여 명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죠. 네, 해당 병원이 중소병원 규모라서 그렇다. 방역 당국이 이제 확산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듯한 이 언급이 나오면서 좀 의료계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방역 당국의 책임을 좀 지적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뒤늦게 신고를 받았지만 예. 그래도 그 시점부터라도 철저하게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상황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지만이 아마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 이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치료했던 병원이라든지 이 확진 환자들 이걸 공개 여부를 놓고 굉장히 지금 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우리 정 교수님 보시면. 일단 그 해당 의료기관의 그 명칭을 공개를 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한 또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또 실제로 또 그 병원에는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메르스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암 환자라든지 다른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중증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의료기관 명칭을 알리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 지역 지역 내의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게 추가로 나온 대책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만은 적어도 그 정보를 이제 앞으로 공개하고 치료와 대응을 적절하게 하겠다라는 게 복지부 이제 추가 대책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정부의 늑장 대처 그리고 국민들의 이 불안감 확산, 이 큰 일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번 이 메르스 사건을 계기로 마지막이 되길 절실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병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정권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